오늘의 사연은 비행기 한 대가 예정에 없던 착륙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낯선 공항, 낯선 도시. 단 며칠이 전부였던 시간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꾼 이야기로 이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따뜻한 착륙지는 어디였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정에 없던 착륙, 마음에 남은 나라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콩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이죠. 1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방송으로 흘러나왔죠. 승무원 여러분, 조종석으로 와주세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급하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들어서자 부기장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해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어디로요? 인천공항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 바로 밑이 아닌가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뉴스에서나 보던 어딘가 위험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거든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 북한 아래잖아.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 미사일 쏘는 곳 아냐? 다른 승객도 불안한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안전한 거 맞아? 왜 하필 거기로? 저도 사실 마음속으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15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런던도, 파리도, 도쿄도 가봤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본 건 전쟁 이야기, 분단 이야기뿐이었죠. 조금 무서웠다고 솔직히 말할게요. 창 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고요한 바다 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보석함을 펼쳐놓은 것 같았죠. 저기가 정말 위험한 곳이 맞나?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격의 흔적도, 군사시설도, 긴장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보인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완벽하게 정비된 활주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상관제사들의 목소리도 매우 전문적이고 차분했어요. 착륙하자마자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해?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야?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이 탑승교를 연결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웰컴 투 코리어. 영어로 말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터미널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든 들리는 잔잔한 음악. 이게 내가 상상했던 그 나라가 맞나 싶었죠.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죠? 항공사 직원이 저희를 호텔로 안내해준다고 했어요. 내일 밤 출발 예정이니까 편히 쉬시라고 하더군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넓은 도로, 질서 있게 신호를 지키는 차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이게 정말 위험한 나라 맞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가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불시착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내일이면 다시 토론토로 떠나겠지만 뭔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착륙은 분명 예정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영종도라고 하더군요, 이곳이. 이 섬에 공항을 지었다고 했는데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제의 긴장감은 어디 가고 편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죠. 저도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앉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 불고기, 미역국,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앞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이상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캐나다에서도 다른 나라 호텔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란스럽지 않고 바쁜 것 같은데도 급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후쯤 되니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품 교체가 늦어져서 하루 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였죠. 다른 승객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보상은 제대로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본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빨간불에서 완전히 멈춰 서는 차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조화로웠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 옆에 앉은 동료 승무원에게 물어봤어요. 글쎄, 문화가 다른가 봐. 근데 정말 신기하긴 해. 클렉슨 소리 한 번 못 들었어. 맞는 말이었어요. 이틀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경적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커플들, 출발을 기다리며 책을 읽는 비즈니스맨들, 모두들 자기만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어요. 게이트 근처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을 관찰했어요. 부모님과 어린아이 둘이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지 않더군요. 그냥 부모님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저 나이 아이들이 저렇게 얌전할 수 있나? 신기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승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승객들을 안내하고 짐을 정리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떠났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본 한국의 마지막 모습은 잊을 수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반듯하게 뻗은 도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고요함. 마치 잘 정돈된 거대한 정원 같았죠. 이건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 같아. 혼자 생각했어요. 보통 경유지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빨리 떠나고 싶고 불편하고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갈수록 한국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토론토로 향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서의 이틀을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호텔과 공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진짜 한국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표면만 스쳤을 뿐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이 남았을까요? 소리치는 사람 하나 없이 움직이는 도시.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도 불편할 만큼 편안했어.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질서정연해서 오히려 어색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시착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토론토에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불시착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신청한 노선이었어요. 동료들은 왜 굳이 한국으로 가려고 해? 라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실했어요. 그곳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3개월 전 그 익숙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 정중한 공항 직원들, 그리고 그 특유의 고요함까지. 이번엔 하루 일찍 도착해서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호텔에만 머무르기 아쉬운 마음에 용기를 내어 공항철도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표를 사는 것부터 모험이었어요. 자동 판매기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으니 지나가던 직원이 다가와서 도와주더군요. 서울스테이션? 제가 물어보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버튼을 눌러줬어요. 전철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죠.
가끔 들리는 건 기차 소리와 안내방송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파트들과 공장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점점 도시의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엄청나게 큰 역사, 복잡한 표지판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토론토 유니언 스테이션보다도 훨씬 복잡했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보도 없이 나선 도시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려고 해도 한글로 된 표지판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냐? 역사 안을 헤매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일단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보자 싶어서 들어갔죠.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라고 메뉴에 써있는 걸 가리키며 원 플리즈라고 했더니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모두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끔 무언가를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착해 보이고 안전해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Hi, do you speak English?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A little. Are you okay? 정말 다행이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승무원인데 3개월 전에 불시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 받은 인상이 너무 좋아서 다시 왔다고. 그런데 서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죠. 아, 불시착이요? 그가 관심 있어 하며 물어봤어요. 예, 3개월 전에요. 진짜 서울을 보고 싶어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가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영어를 잘했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일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괜찮을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고마워요. 나는 리사예요. 저는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서울역 주변부터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정말 분주한 곳이죠. 타임스퀘어처럼요. 그러면서 각 출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떤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정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관광지를 가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서울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가 안내하죠. 그리고 저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죠. 지하철을 타면서 정우는 말했어요. 서울은 크지만 작아요. 빠르면 하루면 볼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진짜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어요. 길을 잃었을 뿐인데 최고의 가이드를 만난 거죠. 정우와 함께한 서울 투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관광버스나 가이드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서울을 보여줬거든요. 먼저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죠. 보세요. 정우가 횡단보도를 가리켰어요. 경찰이 없어도 모두들 신호를 지키고 있죠. 정말 그랬어요. 경찰이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캐나다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한 건 처음 봤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들,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뒤섞인 풍경. 명동 거리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특유의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북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어 걸어가고 상점 앞에서도 밀치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죠. 정우는 저를 작은 화장품 가게로 데려갔어요. 한국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가 설명했죠. 가게에 들어가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자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걸 본 직원이 충전기를 가져다 주면서 이걸 사용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원래 이런 거야? 저는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네, 한국인은 손님들에게 친절해요. 우리는 그걸 정이라고 해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종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길가에 작은 노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정우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먹어보세요. 라고 권했죠. 호떡을 사려고 할머니께 다가갔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그냥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돈을 내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정우가 통역해주니 웰컴 투 코리어, 엔조이 요 스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캐나다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이런 따뜻함은 달랐어요. 조건 없는 환대였거든요.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길, 그 옆을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 여긴 원래 도로였어요. 정우가 설명했어요. 이젠 서울의 심장이죠. 복원된 개천이라고 하는데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길을 따라 걸으며 정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한국은 매우 빨리 바뀌지만 우리는 전통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덕수궁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정우가 말했어요.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거든요. 궁궐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북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장엄한 의식을 보며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걸 느꼈어요. 이건 얼마나 된 건가요? 저는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매우 오랜 전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도 이렇게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며 저는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길을 잃고 당황했던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처음 본 사람과 하루를 보냈지만 단 한순간도 위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오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정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진짜 서울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나도 즐거웠어요. 저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외국인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죠. 덕수궁 앞에서 작별하기 전에 정우는 말했어요. 리사, 서울은 정말 볼 게 많아요. 오늘 본 건 일부일 뿐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낯선 사람을 따라다녔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죠. 이 나라,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정우가 말한 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었던 것 같아요. 덕수궁 앞에서 정우와 작별한 후 저는 공항철도역까지 걸어갔어요. 정우는 저를 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의 도움을 받았으니 마지막만큼은 스스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의 서울거리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지만 여전히 그 질서로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죠.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가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러시아워였는데도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탑승하더군요. 토론토에서도 매너는 좋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철 안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정우가 저에게 보여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일상의 서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공항철도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정우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정말 볼 게 많아요. 오늘 본 건 일부일 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 만에 서울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이 도시의 한 면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이지만 도시 전체를 본 기분이에요. 제가 정우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을 느꼈다고 할까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저는 호텔 근처 해안 산책로로 나갔어요. 영종도의 밤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 인천대교의 불빛이 보이고 가끔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한 대의 비행기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어딘가로 떠나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겠죠. 3개월 전 저도 저런 비행기를 타고 예상치 못하게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 그 불시착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을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당황했던 것, 카페에서 정우를 만난 것, 그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닌 것,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충전기를 빌려준 직원, 호떡을 그냥 주신 할머니, 그리고 하루 종일 저를 안내해준 정우까지 모두가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줬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명동거리, 청계천, 덕수궁.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들이 각각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 사진을 보니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나는 그저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이 도시는 나를 안아주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무심한 척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포용력이 있었거든요.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Thank you, come again이라고 영어로 인사해 주더군요. 작은 편의점 직원까지도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곳을 다녀온 것 같은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가야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승무원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다시 와야겠어.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우 같은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비행이 멈춘 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불시착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으로 이어가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을 날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자리 잡게 될 것 같았어요. 토론토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상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동료들. 모든 게 예전과 같았는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이틀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일주일 후 항공사에서 정기 교육 세션이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주제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이었습니다. 강사가 여러 사례를 들며 설명하는 동안 저는 자꾸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화장품 가게 직원이 충전기를 빌려준 일을 생각했어요. 그건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였거든요. 교육 중간에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최근에 받은 좋은 서비스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라는 주제였죠. 동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들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그리고 호떡 할머니 이야기, 정우와의 만남, 그리고 하루 종일 느꼈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라 사람을 대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진짜 환대가 무엇인지 처음 배웠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 말이에요. 교육 강사도 관심 있어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편의점 직원부터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친절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교육이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들이었죠. 그 중에서 20년차 선배 승무원인 제니퍼가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리사, 너 정말 달라졌어. 제니퍼가 말했어요. 예전보다 서비스할 때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진심이 더 느껴진다고 할까? 저도 모르게 변한 거였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좀 더 따뜻해 보였달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승무원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함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승객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죠. 어떤 승객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탔을 때 저는 그냥 담요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도 함께 가져다 줬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승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항공사 승무원들 정말 친절하네, 진심으로 챙겨주는 느낌이야 같은 칭찬을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노선 담당을 자원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는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일본, 중국 노선이 인기가 많았는데 한국 노선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었어요. 왜 굳이 한국?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었고 그곳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노선 담당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까지. 처음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우가 말했던 정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어를 익혀갔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국어에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의 역사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발전.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도 여전히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드디어 한국 노선 첫 비행 날이 다가왔어요. 동료들은 힘들 텐데 괜찮겠어?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설렜어요.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작은 노트에 메모를 하나 적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승객들에게도 전해주자. 그리고 정우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말들을 다시 한번 연습했죠. 이번에는 단순히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승무원이 되고 싶어졌어. 진짜 사람을 위한 승무원 말이야.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승무원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랐어요. 불시착이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귀환이었거든요. 한국 노선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웰컴 백 투 코리어. 공항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줬어요. 정기적으로 이 노선을 담당하다 보니 공항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리사 씨.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 모습에 놀라는 승객들도 있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글 표지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고 공항 곳곳에 있는 편의시설들의 위치도 다 알고 있었죠. 이번 서울 체류는 3일이었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한국을 오갔지만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서울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1년 전 정우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서 다시 따라가 보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길을 잃을 걱정도 없었고 한국어로 길을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복잡한 표지판들을 보며 당황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지하철 노선도도 이제는 제 손바닥만큼 익숙했어요. 서울역 내부의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정우를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분위기도 그대로였죠. 같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내가 선택했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1년 전에는 길을 잃고 당황스러워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우와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IT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와 명동으로 향했어요. 1년 동안 여러 번 왔지만 처음 정우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는 그 활기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충전기를 빌려줬던 화장품 가게도 찾아갔어요. 직원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친절했죠. 혹시 1년 전에 여기서 충전기 빌린 적 있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니 새로운 직원도 환하게 웃으며 아, 그러셨군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답해줬어요.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길도 여전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 산책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 1년 전에는 신기함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일상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어요. 물길을 따라 걸으며 제 변화를 생각해봤어요. 1년 동안 한국 노선을 담당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승무원으로서의 제 서비스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이라는 마음을 캐나다 한국 노선의 모든 승객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죠. 한국 처음이세요? 비행기에서 불안해하는 승객을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며 안심시켜줬죠.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덕수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시간대였죠. 수문장 교대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1년 전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 덕분이었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비행일지를 꺼냈어요. 승무원들은 항상 비행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업무 기록이 아닌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1년 전 예정에 없던 착륙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다시 이곳에 있다. 이번에는 불시착이 아닌 내가 선택한 귀환이다. 덕수궁 앞 벤치에 앉아 일지를 쓰는 동안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관광 온 가족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되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저녁 뭐 먹을까? 주말에 뭐 하지?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 1년 전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들렸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자 저는 일지를 덮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곳을 가볼 계획이었거든요. 1년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곳이 제게는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었죠. 호텔 방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호기심과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안정감과 소속감이었달까요?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우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언어 때문에 곤란할 일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비행일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목적지다.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덕수궁 앞에 섰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북소리로 시작되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장엄한 의식을 보며 저는 깨달았죠. 이 도시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게 됐다. 1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이곳의 본질적인 따뜻함과 질서는 그대로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의식이 끝난 후 명동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정우가 추천해줬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거든요. 한복을 입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오미자차를 권해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정우가 작별할 때 건네줬던 것이었죠. 한국은 정으로 사는 나라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한국을 오가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따뜻함, 배려, 진심. 그 모든 것이 바로 정이었던 거죠.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을 승객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제 서비스 평가도 많이 좋아졌어요. 회사에서는 모범 승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았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작은 문구점에서 예쁜 공책을 샀어요. 그 자리에서 제 한국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승무원이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15년째 하늘을 나는 일을 하며 수많은 도시를 지나쳤다. 런던, 파리, 도쿄, 뉴욕 모두 아름다운 곳들이었다. 하지만 단 한 곳만은 내 마음에 착륙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분위기. 한국은 내 비행 중 가장 따뜻한 착륙지였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비행일지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한국 방문 총 25회째. 첫 번째는 예정에 없던 불시착이었고 나머지 24번은 모두 내가 선택한 비행이었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날의 착륙은 운명이었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이별이 슬프지 않았어요. 한 달 후면 다시 이곳에 올 테니까요. 전철이 도착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고층 빌딩들,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안녕, 서울. 곧 다시 올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전철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들,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승객들.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여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게이트 직원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불시착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한국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우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정이라는 아름다운 마음도 배우지 못했을 거죠. 제가 더 나은 승무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게 잘가, 또 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착륙은 운명이었다.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운명에 감사했습니다.